네, 계속해서 이슈 추적 함께 할 텐데요. 최시중 아나운서가 취재를 하셨죠? 네, 앞서 열심히 생활하는 청년들 보셨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치솟는 임대료 문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서울의 명동, 종로, 홍대 상권도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 추적에서 취재했습니다. 도심의 목 좋은 알짜 점포들마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올라서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 심지어 명동, 홍대 상인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슈 추적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쇼핑의 1번지라고 불리는 명동. 한동안 뜸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어떤 거 하셨어요? 쇼핑하러 왔어요. 그냥 패딩 하나 샀어요. 수많은 인파가 지나는 화려한 명동 골목. 그런데 곳곳에 빈 점포들이 눈에 띕니다. 앞다퉈 상인들이 몰려들 것 같은 이곳도 공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명동이 지금 저렇군요. 공실률은 지난해 대비 무려 2.5% 증가했습니다. 상인들도 느끼고 있을까요? 이번 연도 5월쯤에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6월에 왔어요. 그 전에도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비운 지 꽤 오래됐어요. 옆에는 좀 장사 시작하려다가 안 하시고 이쪽은 계속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전부터 이렇게 비었는지? 3년이요?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 이상까지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화장품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가 전번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화장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런데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박스로 막 사가니까.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275만 원인데 지금 한 659만 원이니까. 빈 상가가 늘다 보니 전에 없던 특이한 점포 운영 방식도 생겼습니다. 있는 것도 갈세. 보증금 없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들어오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먼저 내고 단기간 장사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수입 과자, 인형 뽑기 같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깔세는 언제? 하고 빠지는. 뭐 거의 올해부터라고 봐도 작년까지도 거의 없다가 주인 입장으로서도 비어 있는 것보다는 누가 와서 장사하고 있는 게 누가 왔을 때 계약하기 쉽고 해서. 2010년 초 한옥을 개조한 개성 있는 가게들로 유명세를 탄 삼청동. 서울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였지만 지금 이곳 사정도 명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페도 들어와 있고 뭐 대형 프랜차이즈 뭐 초콜릿 전문점도 들어가 있고 요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임대도 현재 공실이 무권리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걸림 없이. 삼청동 일대가 지금 가장 뭐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권이 발달하면서 외지인이 그 상권에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그 폭등한 임대료를 기존의 원주민들이 감당하지 못해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초창기에 삼청동 문화를 발전시켰던 예술가, 초기 상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삼청동을 떠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 상가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삼청동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 생활하기 딱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강남역이나 신사역이랑 크게 별 다른 게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옥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해서 좀 색달라서 좀 멀어도 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너무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거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먼저 겪은 상인들도 있습니다. 올해 6년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안상현 씨. 처음 들어올 때 3년 계약을 했고 저는 1억 5천에 들어왔었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9%까지인데 10%를 올려달라 그래서 1,500 올려달라고 해서 1,500을 올려줘서 1억 6,500이 됐고 이제 2년이 지나니까 그때는 참 황당한 얘기인데 전세 보증금 1억 6,500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월세를 따로 300을 더 달래요.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배로 되는 거죠, 그 당시. 계약을 한 건데. 골목이 인기를 얻을수록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힘들었던 안상현 씨. 이제 계약 만료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건물주랑 좀 대화를 해보셨나요? 당연히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냥 건물주는 자기 요구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소송을 결국에 들어오지 않을까, 건물주가 저한테. 그럼 전 끝까지 한번 가보긴 가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임대료 폭등에 못 견뎌서 이미 골목을 떠난 동료들도 많습니다. 네. 여기 예전에 이 간판 없는 바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한때 40개까지 늘었던 상가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완전 죽어버렸네. 건물주들은 뭐 그냥 버티는 거죠. 뭐 어차피 들고 있으면 되니까 건물이야.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상권이 뜨는 거는 어려워도 지는 건 순식간이고 한 번 지고 나면 그 뒤에 다시 뜨긴 힘든데. 사람들로 붐비는 홍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이도민 씨는 가업을 이어받아서 8년째 안경원을 운영 중인데요. 지난 3월 임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2011년도 맨 처음에 계약을 했었을 때 애초에 이제 부가세랑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352만 원이었어요. 네, 임대료가 352만 원이었고 이제 보증금 1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제시했던 조건이 4억에 이제 1,500만 원 혹은 5억에 1,400만 원으로 재계약 조건을 제시를 했었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도 5배가 올랐고 권리금도 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도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냈던 권리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으셨으니까 이제 책임을 따로 지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쨌든 많이 실망스러웠죠. 대화가 간절하지만은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곧 가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 권리금이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도민 씨의 안경원이 있는 건물에는 다른 층에도 공실이 많습니다. 안경원 옆에서 일식집을 운영 중인 곽병창 씨. 그 역시도 9년 동안 일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2009년 9월 초에 보증금 5천에 월세 250이었죠. 이제 이번 연도 7월 달에 이제 더 이상 그 계약이 어렵다 하는 걸 이제 통보를 해온 거죠. 10월 5일 날까지는 저쪽 변호사로부터 왔어요. 가게를 비우는 일정을 얘기해달라고 왔어요. 대화해서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마음만 졸일 뿐입니다. 얼마 전 서촌에서는 임대료 상승에 분노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뜨는 상권에서 밀려나는 임차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은 익숙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10년 전 일찍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압구정.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각 건물주를 만나고 또 상인들을 만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좀 더 상권이 더 침체되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착한 임대료를 전적으로 우리 상권에 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이제 공실도 줄어들고 점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40여 명이 뜻을 모아서 월세를 최대 반값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상권 살리기에 나선 건데요. 지금 주변 상권들이 너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6년째 장사 중인 터줏대감 최봉관 씨. 누구보다도 압구정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30% 정도의 공실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빈 상가가 없을 정도로 채워지고 또 거기에 일부는 권리금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좋은 지역으로 옛 명성을 노대의 명성을 되찾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을 타개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극히 드뭅니다. 국가나 또는 공공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지역에 미리 건물을 매입하거나 장기로 임차 계약을 맺어서 그 건물에 있는
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 효과는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상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몇 년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세제라든가 금융상의 혜택을 주면은 이 현상을 약간은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압구정이 이 젠틀리피케이션의 해결책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도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나요? 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뿐 아니라 서울의 성수동 그리고 또 마장동에서도요 수백 명의 건물주가 이 임차인과 그 상생 협약에 동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저는 건물이 없어서 뭐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건물주 입장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서로 다 어려운 시기니까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쪼록 함께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